네, 국민의힘이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사표를 던진 의원이 모두 3명이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원래 경선 일정이 3일이었다가 이제 그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연기된 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늦게 결심을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번 총선 참패에 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었고, 특히 또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또 무거운 짐도 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또 왜 굳이 근데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하는 분들 반, 예. 그래도 한번 힘들지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찬성 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야 된다면은 어떠한 힘도 힘든 일도 제가 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원님을 비롯해서 3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의원님은 수도권 출신이고 예. 이종배 의원은 충청 출신이고 예. 추경호 의원은 영남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예. 이제 그 지역 출신으로 분류를 하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서로 어떤 구도를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공교롭게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번 우리 이제 내일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네. 예,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후보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번 또 원내대표 선출이 그래서 총선의 교훈을 예. 되새겨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만큼 수도권 민심을 잘하는 후보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 중에 예, 제가 그래도 또 이번에 좀 바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도권 출신이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영남 출신이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혹시 좀 영남 그 의원들이 영남 출신인 추경호 의원 쪽에 좀 쏠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예, 그렇지만 저는 지난 21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도권에서 패배를 하고 영남 지역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적으로는 영남 의원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보다 민심에 다가가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권 민심에 밝은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또 영남 의원님들의 또 많은 또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죠. 근데 예. 원내대표에 그 되신다고 하더라도 탄탄대로가 아닌 게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예. 고난의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 당연하죠. 예. 그래서 다들 빠리고 네. 모든 사람이 고심하고 나온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원내 전략에 임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예,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이맘때 아버님을 여의고 네. 제가 영농과 학업을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농군 가장으로서.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경우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경험해 왔고요. 네. 예, 또 국직생활하면서도 많은 갈등 과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저는 상생과 저의 정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예, 서희 선생의 후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서로 해법을 서로 만족할 만한 공동 대안을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예. 박찬대 대표는 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법률안부터 그러니까 제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공약에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주장이시겠죠. 예. 그 입장을 존중합니다. 예. 다만 그거를 이제 구현해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데 억지로 만들어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분의 취지는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예. 그러면은 뭐 같이 그런 공감대 하에서 서로 정말 진짜 어려운 분들로 또 선별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또 진지하게 대안으로 만들어서 서로 국민들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박찬대 의원님 좋아합니다. 네. 예,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좀 뭔가 그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해병대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제 아들도 해병대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남다른 시선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그 최상병 이런 참 사고가 있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아들 일과 똑같았습니다. 제 아들도 그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아, 예. 같은 부대에. 예, 예. 가장 험한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최상병보다 어쩌면 IBS 부대라고 해서 예, 고속으로 달리는 예, 보트 위에서 화기를 다루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갔습니다. 제가 최상병 위로하고 또 발인도 보고 좀 가슴 눈물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우리 대민 지원 나갔다가 안타까운 희생을 한 해병대 장병의 이런 사고를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높이 우리가 평가하고 예. 보상하고 예.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확실하게 묻고 예. 대발 방지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이상하게 요즘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 사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의 처벌에 집중하지 않고 마치 무슨 누가 수사 예합을 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 분명한 것은 이건 수사가 아니었고 조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예. 예, 우선 처음 시작부터 좀 사안의 그 어떤 언어 선택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책임자가 누군지를 빨리 제대로 찾아서 예.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 이것을 해병대 적접 지역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유사시에 목숨을 걸고 투입될 우리 기동부대 해병대가 예. 이렇게 정쟁의 한복판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예. 지금과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도 말씀은 들었지만 조건부 수용론을 풀어서 다시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일단 공수처 수사가 먼저 다루는 주장이긴 그렇죠. 하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가의 이런 수사권이 경찰과 공수처 두 개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정상적인 또 충분한 인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게 이제 미흡하고 예를 들면 그 수사 결과에 외부 외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곡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입의 그런 의혹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제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해서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 수용론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러면 공수처 수사의 시한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요 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수처의 시한. 그렇죠. 글쎄요. 그렇다면 서로가 합의되면 저는 또 우리 전임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고 또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또 내일 또 대통령님 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를 엄정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 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이제 그 먼저 닥칠 과제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러면 맞습니다. 재표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탈표가 안 나올 거라고 자신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미 벌써 우리 당내에서도 그거 재표결하면 찬성하겠다는 분들 한두 분 있죠? 그렇습니다. 있죠? 그건 현실입니다. 또
예, 또 일부 또 다른 야당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사건의 본질이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한번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예. 우리 일부 의회하고 계시는 우리 당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면 예, 굳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정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할 해병대를 흔드는 안타까운 현실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글쎄 뭐 이탈 상황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할 정도로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예, 뭐 또 그런 노력을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 야당에서는 이건 사법 리스크 대응용 아니냐,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2년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무조건 막아요. 과거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또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원래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약속 지켰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 어려워도 불편해도 지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그동안 과거에 부정적인 거를 부식시키겠다고 해서 신청하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또 이 부속실 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느니 검찰 독재니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도 검찰 독재라는 말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는 민심을 잘 모른다 이렇게 그러셔서 그러면 민심을 또 정말 제대로 듣는 창구를 보강하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조직과 묶어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 독재라고는 이미 지정된 건데 뭐 새롭게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무슨 사법 통제를 하니 뭐 우리 검찰 독재를 강화하느니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할 때는 좀 박수를 쳐주시고 또 잘하는지를 지켜보고 못할 때 그때 가서 비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 전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팀, 친인척 관리팀도 함께 폐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요번에 민정수석실을 그 새로 설치를 하면 이것도 좀 그 다시 편지에 넣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겁니다. 네. 저는 어차피 그런 기능은요. 그 이번 정부 들어 특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과거 거느 정부 때 비교해서 구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해서 억측성, 소위 조작성 이런 것들 벌써 드러난 조작된 것들 드러나면 해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학력 문제서부터 과거에 무슨 뭐 이런 전력의 문제 다 지나고 보면 다 거짓말이었고 조작된 것들인데 마치 사실 그냥 국민들에게 내리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이번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거는 어쩌면은 몰카 공작으로 뭔가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명품백 그 말씀하시는 사건의 진실이 좀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석 총장이 지시해서 이제 그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이 수사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수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증언 제대로 듣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미흡할 땐 그때 가서 뭐 특검을 논의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